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방선거 관련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포구 제4선거구 서울시의원에 도전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오경환 후보를 연결했습니다. 뉴스바는 지난주 금요일 같은 지역구 김기덕 시의원 후보를 인터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시의원이었던 김기덕 후보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물갈이 공천을 명분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비서로 일한 경력이 있는 오경환 후보를 단수 공천으로 내집꽂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오경환 후보의 반론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포사 선거구의 오경환입니다. 예, 먼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그 네. 오 후보께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비서 출신 인사라는 그런 주장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좀 네. 사실인지 여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공천 탈락에 대한 조금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는 아무런 그런 연관성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예. 제가 그 야당 활동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 야당 출신이고요. 2006년도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그 출마한 적이 있고요. 2010년도에 그 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 경선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2010년도에 아시다시피 이제 그 민주당 바람이 불어서 구청장 25번 중에 21명이 민주당이 됐고 시의원 70%가 민주당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시의회가 시 집행부한테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달라, 그런 요청을 야당 몫으로 했고요. 그때 대표적인 이제 야당 의원이 신원철, 박웅기, 오성록 의원 등이 야당하고 협의 창구로 저를 추천했고요. 예. 시 집행부도 역시 의회하고 그 대화 통로가 필요해서 저를 그 계약직 정책 전문용 계약 학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시의회와 시집행부와의 협의 창구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계약직 공무원은 당적을 가질 수 없어서 탈당을 했고 공무원 계약이 끝난 이후에 다시 복당을 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건 서울시가 채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서울시가 채용을 해서 서울시, 당시 민주당이 그 주도권을 갖고 있던 서울시 의회와 네. 당시 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과의 가교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무상급식 아시겠지만 2010년도 무상급식 문제가 이제 굉장히 대립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할 것인가라는 협의가 굉장히 많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 과정에 협의 창구로 역할을 했고요. 마지막에 주민 투표로 가면서 결렬이 된 거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중재한 거, 협상 창구에서 역할을 한 걸 보면은 촛불 집회로 서울시가 시민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시민 10여 명이 그 하이쇼 페스티벌 방해로 인해서 3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어요. 그래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여연대의 안진걸 팀장과 시의회의 박웅기 의원과 제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협의한 적이 있고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때 대학생 일반 시민이었는데 상고를 포기하고 원만하게 시와 협의해서 해결하는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서울시의회 요청에 의해서 오세훈 네. 전 서울시장의 일종의 좀 정무보좌역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시장실에서 근무한 게 아니고요. 예. 아시다시피 정무부시장실이 있습니다. 예. 정무부시장실에서 일을 했고요. 역할은 시의회하고 협의하는 그런 창구였습니다. 예. 물론 당적을 바꾸거나 또 정당에 몸 담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제 당적을 벗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우선은 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정치적으로,
열린우리당에서 또 정치를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다가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에 시의회와의 관계를 위해서 오세훈 시장 편에서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악의적인 아니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느낌인데요. 예. 우리가 남북 간의 극한적인 대립 하에서도 북측과 남측에 협의 창구가 있고 그 협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메신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쟁 중에도 메신저가 있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바로 복당을 했고요. 2012년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이제 통합민주당으로 민주통합당인가요? 출마했는데 제가 경선 캠프에서 팀장 역할을 했고요. 정식 후보가 된 이후에도 문재인 후보의 시민 캠퍼 동행의 팀장을 했습니다. 예. 그 정도면은 제가 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야당에서 그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저 역시 뭐 연세대학교를 졸업해서 학생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거쳐서 계속적인 야권에서 또 진보진영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오세훈 출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악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예. 또 한 가지 논란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름 아니라 이번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결국 자기 사람을 내리꽂았다 이런 주장을 한 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계 인사들에 대한 일종의 보복 공천의 결과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일단 이 오 후보님이 안철수계 인사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전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그 정치를 하다 보면은 민주당에서 민주계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세력이 들으면 새로운 세력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예. 아시겠지만은 저는 뭐 열린우리당 후보였고 민주당에서 후보 경선을 해서 상대 후보에 이제 탈락이 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합쳐지면서 개혁 공천 뭐 이런 부분이 좀 문제 제기가 됐었고요. 예. 제가 기본적으로 후보가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뭐 상대 후보께서 2002년도에 새정치 민주당 경선을 했었어요. 시의원. 체육관 경선을 했는데 거기서 상대 후보가 김기도 후보가 경선에 졌어요. 그래서 저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출마를 한 거죠. 경선 불복 무소속 출마 해당 행위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후보한테 어부지리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공천에서 개혁 공천을 이야기하면서 후보 자격 배제 기준을 명확하게 중앙당에서 세워놨는데요. 대표적인 게 파렴치범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 3회.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 자. 그래서 경선불복과 선거법 위반이 후보 자격 배제 기준입니다. 예. 거기에서 상대 들어간 그 거죠. 김기덕 시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을 적용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우리 오 후보님께서 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통합하기 이전에는 그 안철수 신당 쪽에 계셨습니까? 통합당 이전에는 안철수 신당에 적을 둔 적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뭐 적을 두진 않았지만 그쪽에서 일을 하신 건 맞고요. 일을 하지는 않았고요. 예. 이제 서울시당 창당 발기인으로 제가 참여를 했는데, 예. 네, 거기에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의 창당 발기인.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예. 서울시당 창당 발기인으로 들어갔죠. 새정치민주연합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안철수 쪽 사람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 그 안철수 신당에 활동을 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제가 공천을 받은 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 후보가 경선 불복, 탈당, 해당 행위 경력이 있지만은 예. 오경환 후보가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사회단체 활동, 열린우리당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형식과 내용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개혁적인 공천의 대상으로 충분히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쪽에서 참여한 분들도 저를 인정해 준 거고 아시겠지만은 민주당 서울시의 공천 과정을 보면은 구청장 그다음에 시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출신의 의원들이 다 아니면 출신들이 다 후보가 됐습니다. 대부분이. 예.
극히 일부가 한두 명이 뭐 단수가 됐다든가 경선을 해도 대부분 민주당 출신의 출신 인사들이 조직력과 인지도가 높아서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극히 일부가 이제 그 개혁 공천을 한 이름으로 단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볼 때 뭐 몇 프로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민주당 출신 사람들이 공천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서울시당 공심위가 그 결과를 내놨는데 결국은 네. 최고위원회가 이를 뒤집었다. 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것도 절차를 잘못하신 거고요.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 세력이 부딪히면서 정치적인 힘의 결과물로 어떤 데는 단수, 어떤 데는 경선, 어떤 데는 보류, 뭐 이러면서 굉장히 쟁점이 됐었고요. 예. 그 공심에서 1차 결정이 재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공천심사 재심위원회. 재심위원회에서는 이제 후보의 자질, 그 다음에 재심을 신청한 내용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정치적인 힘의 세력 관계보다는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심의 내용에 중점을 두게 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그 중앙당의 후보 배제 기준에 들어가는 경선 불복과 탈당과 해당 행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짚어준 거고요. 거기서 인용돼서 단수 후보로 저를 최고위원회에 추천한 거고, 최고위원회는 재심위원회에서 넘어온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예, 저를 단수 후보로 해준 거죠. 예. 그럼 재심 요청은 오경환 후보께서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기덕 후보가 과거 전력 중에 탈당을 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무소속 출마한 이게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다. 그러니 재심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오경환 그렇습니다. 후보가 제기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단순히 탈당이 아니고요. 서강대학교 체육관에서 당원들이 모여서 경선을 하는 투표였어요. 경선 불복이죠.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회 넘어갔는데요. 아시겠지만은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측, 그다음에 안철수 측보다는 민주당 측의 최고위원들의 정치력이나 발언권이 엄청 굉장히 강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재선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한 문제 제기를 받았지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받아준 거고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후보 쪽에서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오경환 후보가 마포구에서는 휴지 한 조각 주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마포의 지역 기반을 두고 활동을 하신 경력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그런 면은 있을 겁니다. 2010년도 제가 도전에 실패한 이후에 이제 생활 문제로 직장 생활을 좀 해서 지역의 활동에 최근에 있어서 소홀한 점은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고요. 그러나 승리산 공동체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회자분들도 잘 아시겠는데 제가 초기 승리산 공동체에 공동육아나 승리산 지킴이나 그다음에 생태공원 만드는 활동을 계속해 왔었고요. 승리산 공동체 시민사회단축을 해왔었고 1.2누리당 후보로 활동했고 2010년도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난지도 골프장을 가족 공원으로 만드는 활동, 그다음에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의 환경 문제, 영양평가 문제, 그다음에 발전 기금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한 문제, 그다음에 경의선이 지하화되면서 지상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연남동 주민들과 성산동, 중동 주민들하고 같이 여러 번 협의도 하고 갈등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거는 유감스럽고요. 예, 나름대로 마포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내용과 형식을 있었습니다. 네. 예.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안철수 대표 쪽에서, 물론 광역으로 간다면 광주광역시장을 지금 전략 공천했고요. 여타 지역에서, 안철수 대표 쪽의 입장을 고려해서 공천한 후보들이 선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안철수 공동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전략공천, 대표적인 게 이제 광주와 안산인가요? 두 곳 정도를 전략공천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나머지 경우는 대부분 심사를 통해서, 후보가 단수가 되든 경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혁공천, 전략공천은 되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왜 그러냐 하면은, 서울시 구청장의 70%가 민주당 출신이었고, 시의회 마찬가지. 수도권의 모든 단체장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이 70% 정도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통합 과정에서 여러 분란이 있었던 내용들을 어떻게 보여줄 건가, 국민들한테. 개혁 공천이고 새로운 인물을 보여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피의를 수혈하면서 현역 의원들을 가까이 30%, 40% 물갈이하면서 당의 혁신을 이끌어낸 거죠.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체적인 공천 과정은 혁신공천, 개혁공천이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안철수 대표께서 직접 광역의원, 구의원, 기초단체장 후보의 강천에 관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주 정도는 직접 관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최고위원회, 그 다음에 김한길 대표님과 안철수 대표님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생각하고요. 특히 안철수 몫으로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을 이렇게 꼽았다. 이런 거는 대단히,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이게 안철수 대표님의 책임이다, 김한길 대표님의 책임이다, 이런 문제보다는 전체적으로 통합 과정에서 양 세력이 혁신해내지 못한 거, 그 다음에 통합한 이후에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채워지지 못한 이런 부분의 책임이지, 어떤 한 개인의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예. 좀 모호하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는 안철수 쪽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유리하다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안철수 대표 출신의 사람이기도 하고, 예. 김한길 대표 출신의 사람이기도 하고, 저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통합형 후보의 전형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동행팀장을 했고요. 오랫동안 민주당 활동을 해왔고, 예. 그다음에 새로운 세력을 또 개혁적인 공천을 생각하는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안철수 세력의 도움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쪽에 인정도 받았고요. 예. 마포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새로운 인물 나왔네? 공부도 많이 했네? 지역 활동도 많이 했네? 이런 반응이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어부지리를 통해서 새누리당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기호 2번 오경안으로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 많고요. 그래도 당이 결정을 했는데 두 번씩이나 당을 뛰쳐나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반응도 있습니다. 네. 예. 김기덕 후보는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네, 만나봤습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셨고 무슨 얘기 들으셨습니까? 제가 좀 협조도 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양해를 구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좀 섭섭한 면이 있었던지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예. 네네. 각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선거를 통해서 경쟁하시면서 또 대화를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마포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 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오경환 후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